오늘은 재력가, 자산가 댁들의 자제분들이 어떤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지 여자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결혼정보회사 여러 군데 알아보시다가 비서분하고 통화를 좀 딥하게 한 2시간 정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회장님 댁에 초청을 받아서 제가 성북동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여자를 고르는 기준들은 좀 있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명확해. 상장사 이제 회장님의 아들 분이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게 리스크가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혼 잘못하면 모든 걸 한 방에 잃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 여성분이 도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알코올 중독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우울증이라는 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후폭풍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돌다리를 두들기듯이 결혼으로 감에 있어서 이 걸림돌이 없는 여성, 이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자, 그러면 정말 100억대 이상 되시는 분들, 그런 댁들의 자제분들, 여자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제 개념이 명확한 여성. 잃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결혼과 동시에 나의 자산이라든가 경제력에 영향을 끼칠 자질이 있는 여자라면 거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를 많이 축적하신 댁들의 자제분들을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세요. 돈도 벌어보고 그 돈을 아껴도 보고 소비도 좀 해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그냥 무난하게 겪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의 여성분들을 좀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 자기야, 우리 지금 이런 거보다는 그냥 차라리 이런 거 먹자. 인당 20만 원짜리 이런 거 너무 부담스러워. 이런 여자가 예쁜 거지. 예를 들어, 오빠 지금 나를 만났는데 돈을 아끼는 거야? 나 처음에 이렇게 어리고 이쁜 애를 만나는데 당연히 써야지. 이런 마인드를 사랑하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없을 거예요. 그냥 그 여자가 예쁘니까 맞춰주는 거일 뿐. 그런 경제 개념에서 개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재산이나 재력을 잃지 않을 정도의 개념을 갖추고 있는 여성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매력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변 평판이 좋은 여자. 되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는 사회 안에서 어떤 그룹을 형성하거든요.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친절하고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말을 뾰족뾰족하게 해. 이상하게 말하면 기분이 나빠.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의 평판이 다 좋아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가족을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인간성 아닐까 싶어요. 그랬을 때에는 그 사람이 말하는 워딩이나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나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떤 느낌적인 부분으로 내가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랑을 하고 교제를 하고 연애를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 같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요. 그랬을 때 배려심이 있느냐, 타인을 대할 때 얼마나 이타적이냐, 이런 중요한 포인트를 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내가 모임이 있어,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 그 친구들이 나를 평가할 때 어떤 이미지의 사람인가, 또 내가 어떤 취미 활동을 하는데 그 취미 활동에 만난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여자에게 환장한 남자, 남자에게 환장, 이런 이미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주변에 나와 어떤 말을 섞거나 같이 일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하는 그 주변 사람들이 날 평가하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내 자신이 한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여자. 결혼을 했으면 이제 여자의 원가족, 친정 엄마, 친정 아빠가 있을 수 있고 동생, 언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이 정도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소위 말해 참견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한두 끝도 없어. 그리고 그 참견에 내가 끊어낼 건 다 끊어내야 되는데 막 휘청휘청 흔들려. 이 사람이 얘기하면 막 그거 들고 막 휘둘리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그것도 맞는 것 같고, 피곤해지는 거거든, 그때부터. 그래서 그런 류의 여자를 만났다라고 하면 피하고 싶은 거야. 왜? 자꾸 휘둘리니까. 그리고 네 번째,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여자. 남과 비교를 한다라는 건 어떤 분야에서 잘난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그게 기준인 것 마냥 그 사람과 1대1의 비교를 막 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 다 압도적으로 1등일 수는 없거든.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1등인 거지만 그 외적으로 연애를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운동을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업을 성공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것에 다 1등,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비교하는 사람의 어떤 성향을 보면 본인의 기준이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 외모의 기준으로만 보자면 지금 시대에 가장 트렌디한 수지랄까 카리나를 기준에 놓고 자기를 막 비교해. 그럼 어때? 계속 성형하고 싶거든. 만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거울을 봤을 때 여기 눈만 조금 어떻게 하면 될 것 같고, 코끝만 세우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다 보면 중독이 되는 거거든. 이거는 외모적인 부분에서만 얘기를 했지만,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패배자 느낌이 들어. 지금도 행복한데 이 행복에 만족을 못 한다라는 거야. 더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멘탈이 흔들리고 힘들어져요. 부유한 재력가 댁에서는 부를 잃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결혼이라는 건 일륜주 대사이기도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 와이프, 내 남편으로 만든다라는 건 내가 가정을 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으로 잘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만한 또 리스크가 생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왕이면 결혼으로 갈 때 이것도 걸려 저것도 걸려 이것도 걸려 다 걷어내고 저 같은 전문 커플 매니저를 통해서 한 번씩 이 필터링을 거친 상태에서 이 걸림돌들을 치워서 완벽한 사람을 좀 만나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산가나 경제력 있는 남성분들이 여자 고르는 기준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여기에 파생되는 얘기들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제가 결혼을 시켜보니까 여자 고르는 기준 4가지만 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필터링으로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애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